우리 부모라면 정말 모든 아이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제가 줄쳐놨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내가 화날 때, 우리 아이는 정말 왜 이래? 이럴 때 내가 과연 부모로서 감정을 받아주었는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의 편에 서서 내가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 행동을 수용했나? 공감, 그 아이의 똑같은 감정으로 내가 같이 있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일단 공감을 해주면 아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훨씬 일을 해결하기 쉽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별표 3개를 해놨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감정 알아차리는 것.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건 나쁜 것이고, 기쁘고, 자신감 넘치고, 희열이 넘치는 것, 이것만 좋은 것인가? 네, 다 소중한 나의 감정입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소중한 나의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차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슬프면 왜 슬픈지 알아차리는 것. 알아야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 이게 감정것 중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감정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줄 알면 자존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며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가 나면 막 설거지를 할 때 추당추당 할 때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주기를 말하기는 좀 그러면 문을 확 닫기도 하고, 아이 이렇게 하면서 왜 화났어? 내가 왜 화났어? 이러면서도 우리가 화난 거를 막 그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애가 화가 났을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너 그렇게 문 쾅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감정을 바라보면, 너 지금 화났어? 내가 화 안 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문 닫는 거 보니까 네가 화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내 행동, 내 감정을 느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감정을 찾습니다. 누가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화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지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들은요, 혼란에 빠집니다. 아무리 내가 화났다고 막 해도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화난 거를 표현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더 극대화되면서 또 더 혼나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면, 시끄러워, 그만 울지 못해? 엄마가 몇 번 말했어, 그만 울어!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낼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아이들은 자기도 잘 모르지만 자기가 감정은 알아주기는커녕 야단만 받는 아이로 자라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아이들의 느끼는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코칭의 가장 핵심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모든 나쁜 행동도 다 받아주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만 해도 모든 행동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고? 난 그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한계를 정해준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동과 한계를 정해줄 때 가끔 실수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 껌 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껌을 씹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다시 집어서 씹으려면 아이고 뺐으면은 엄마가 이렇게 울으면 팡 터뜨리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가 누가 이렇게 귀한 우리 쭈니를 울려? 그러면서 그 못하게 한 엄마를 가리키면서 엄마 나빴어. 엄마 맴매.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좀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엄마 맴매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일어나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려도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감정은 충분히 읽어주고 뭐를 정해준다고요?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껌을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쭈니야, 쭈니는 껌이 씹고 싶었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쭈니 껌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가 쭈니 껌 주워서 그 먹는 거를 못하게 해서 화가 났구나. 이러면 상황을 할머니가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안 되고 뭐를 정해줘야 된다고요? 행동을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엄마는 쭈니가 껌 씹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를 입에 넣어서 다시 씹으면 이게 더러운 거라서 혹시 땅에 나쁜 균이 입속으로 들어갈까봐 엄마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는 엄마가 내가 껌 씹는 거를 못하게 한 거는 땅에 떨어진 거를 다시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이거는 더러운 거구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는 잘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똑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